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관계의 무게 때문에 홀로 고민하는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관계의 어려움을 세월이 주는 짐, 혹은 내가 부족해서 겪는 시련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산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를 단순한 감정이나 미덕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인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 속에 숨어 있는 본질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산의 지혜는 겉으로 드러난 친절함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책임감, 정직함,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려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버릇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는지,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피하는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직접 겪으며 깨달은 관찰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의 이론이 아니라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몸으로 배운 지혜입니다. 해로운 말과 태도를 계속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사소해 보이는 말이 당신의 삶의 기둥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며 가장 중요한 당신의 힘을 끊임없이 낭비하게 만듭니다. 다산은 작은 것도 삼가지 않으면 큰 후환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대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며 결국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당신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항상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말을 따라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계가 당신의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 무시당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당신의 고귀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참는 미덕이 아닌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하는 주관적인 느낌 대신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 그 말 속에 어떤 생각 방식이 들어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울과 같습니다.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 하고 어떤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성공을 축하하고 어떤 사람은 깎아내립니다. 이런 차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을 통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이 거울을 통해 상대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관계를 지속할지 멈출지 결정할 기준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판단하여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구분입니다. 지금부터 다산의 실제적인 관점에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5가지 위험 신호가 담긴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당신이 일상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나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각각의 말 뒤에 숨겨진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들이 왜 반복되는지,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첫 번째 말은 겉으로는 힘들었다는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실은 책임을 피하는 데 가장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첫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말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그 사람의 고정된 생각 방식입니다.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과거의 고통을 방패처럼 꺼내드는 태도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의 아픔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만들며 자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으니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일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돈이 어려워졌습니다. 친구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자 친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너 그래도 낫지. 나는 예전에 부도 났을 때 며칠 밤을 굶고 죽을까 생각했어. 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자신의 과거 고통을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혹은 가족 모임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젊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줘라며 자신의 과거 희생을 들먹입니다. 당신이 어떤 부탁을 해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는 말로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당신의 고민은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위로를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상대의 과거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이 드러내는 태도는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문제를 풀려 애쓰기보다 과거의 고통을 부풀려서 동정과 용서를 얻으려 합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어도 절대 자신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바깥 상황이나 과거의 희생을 핑계로 삼아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다사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군자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무기로 삼아 지금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진짜로 고통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대신 평생의 면죄부로 씁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보다 자신이 져야 할 무게를 남에게 넘기는 그 방식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을 경우 당신은 진정한 위로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고민은 항상 상대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 작아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는 나보다는 낫잖아라며 당신의 감정을 없는 것처럼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힘든 상황에서 기댈 곳을 잃고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기회조차 빼앗겨 마음이 외롭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는 항상 받기만 하려 하고 주는 것은 거부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라는 말로 모든 요청을 막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이 관계에서 지쳐갑니다. 도움을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수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당신의 고민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쳐달라 설득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어려움 앞에서 책임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거나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들은 변할 마음이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자신을 정당화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구분입니다. 당신의 힘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끝없이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다 써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선을 넘는 말.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은 따뜻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자기 뜻대로 만들려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상대를 독립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와야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자녀가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그만두고 오랜 꿈이었던 개인 사업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주변을 봐라. 다 망했다. 다 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하는 말이다라며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간섭합니다. 정작 자녀의 준비 과정이나 진심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재혼할 친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그 사람 별로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상대방을 낮게 평가합니다. 정작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자신의 불안과 생각을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합니다. 배우자가 당신의 옷차림, 친구 관계, 취미 생활에 하나하나 간섭하며 다 당신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 말이 드러내는 태도는 존중 없는 넘어섬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독립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다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의와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관계 원칙을 무시하며 오직 자신의 불안을 없애고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진짜 조언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말 뒤에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는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이 말이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린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거부하면 상대의 선의를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도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을 경우 당신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려 스스로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상대가 실망할까? 내 선택이 잘못되면 내가 말했잖아라는 소리를 듣겠지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결국 상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효나 배신이 되는 듯한 감정적 압박을 받게 되며 스스로의 인생 선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가 주인이 아닌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해입니다. 이것은 걱정해주는 마음이 과한 것을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소모품으로 여길 뿐입니다. 당신이 행복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지만 중요합니다. 멀어지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는 구분입니다. 당신은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강요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노력을 폄하하는 말. 너는 참 운이 좋았지. 이 말은 단순한 시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성과를 운이나 뒷배경 탓으로 돌려야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약한 생각 방식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남의 성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게으름이나 부족함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어려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거나 힘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축하를 해줘야 할 자리에서 상대는 당신이 뒷배경이 좋으니까 가능했지. 운이 딱 맞았네. 나도 그때 했으면 붙었을 텐데라며 상대의 땀과 시간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남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요즘은 대학 들어가기 쉬워져서, 그래, 혹은 그 집에 여유가 있어서 학원 보낼 수 있잖아 라며 자녀의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승진했을 때는 회사 사정이 좋아서 그런 거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운동하고 식사 관리를 한 결과를 보여주면 타고난 몸이 좋아서 그래라며 당신의 노력을 한순간에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결코 축하해.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항상 성과를 깎아내릴 방법을 찾습니다. 이 말이 드러내는 태도는 솔직하게 인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사는 세상의 큰일은 부지런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게으름이나 노력 부족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상의 성공을 모두 운이라는 우연의 영역으로 치부합니다. 이들은 남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축하할 줄 아는 건강한 마음 구조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은 자신의 무력감을 숨기고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인정하면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력하지 않았거나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모든 성공을 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뚤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방식은 옮겨갑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을 경우 당신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자존은 깎이며 노력의 가치가 항상 낮아집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도 당당하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정말 운이 좋았던 걸까? 내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 좋았던 걸까?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노력 의지가 꺾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의지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운이니까, 어차피 뒷배경이 중요하니까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룬 것에 대해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루는 것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노력하지 않게 되고 결국 정말로 성장이 멈춥니다. 이것은 속 아파하는 사람을 달래주고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땀을 깎아내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자신의 무능함이 더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의 가치를 지키는 구분입니다.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네 번째, 일 끝나고 나서야 하는 비난의 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 말은 현명한 통찰이 아니라 모든 일이 끝난 후 안전한 자리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비겁한 태도의 신호입니다. 실제 행동이나 책임은 없이 오직 결과에 대해서만 심판하려는 생각 방식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이 실패하길 기다렸다가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할 기회를 노립니다. 자녀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손해를 본 후 상대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 나는 그때부터 잃을 줄 알았어라며 뒤늦은 비난을 쏟아냅니다. 정작 투자를 고민할 때는 어떤 조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는 침묵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준 적도 없고 응원해 준 적도 없으면서 실패한 후에만 나타나 비난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의견을 물으면 내가 알아서 해라며 책임을 피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상했어라며 마치 자신은 미리 알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 말이 드러내는 태도는 경험이 없고 책임을 피하는 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들은 실패를 겪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벗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비난만 하는 심판관 역할을 합니다. 다사는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말로 자신의 지적인 우월감만 채우려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시도하기 전에 조언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 이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위로합니다. 안타깝지만 좋은 경험이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다가 실패한 순간 나타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이런 말은 실천을 막고 두려움만 키우는 나쁜 기운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을 경우 당신은 새로운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관이 늘 주변에 있다고 느끼게 되어 삶의 크고 작은 모험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실패하면 또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들을 텐데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국 시도하지 않는 삶은 정체됩니다.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고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막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실패의 고통을 배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패 자체도 힘든데 그 위에 비난까지 더해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통찰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줄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과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도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난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멀어지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와 도전을 지키는 구분입니다.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5번째, 생색내는 말. 나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해주겠니? 이 말은 관계의 호의를 가장한 가장 계산적이고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순수한 관계가 아닌 은근히 상대방에게 빚을 지우려는 태도가 드러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여깁니다.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한 보상을 끊임없이 계산하고 요구합니다.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준 후 상대가 바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해주는지 알겠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한테 이런 진심을 말해주겠어라며 자신의 호의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자랑합니다. 고마움을 느끼기 전에 마음의 빚을 진 듯한 불편함을 줍니다. 친구가 작은 도움을 주고 나서 나만한 친구 없을 거야. 나 정도면 진짜 친구지라며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탁을 할 때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라며 그 빚을 청구합니다. 가족이 내가 아니었으면 너 혼자 어떻게 살았겠니? 나만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없어라며 끊임없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은 감사함보다는 짓눌림을 느낍니다. 이 말이 드러내는 태도는 관계를 물건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순수한 주고받음이 아닌 자신의 친절에 대한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래로 여깁니다. 다사는 군자의 교류는 맑고 담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베푼 호의를 인질로 삼아 상대에게 마음의 의무감을 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보상받으려 합니다. 진짜 호의는 조용합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별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면 기뻐하지만 고마워하지 않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나 아니면 누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호의를 투자로 여깁니다.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상대가 충분히 감사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때로는 화를 냅니다. 이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을 경우
당신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호의를 받을 때마다 불편한 의무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만족감을 잃게 됩니다. 이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뭘 요구받을까? 이 호의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의 친절이 부담이 됩니다. 도움을 거절하려 하지만 거절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왜 거절해? 라며 서운해합니다. 받아들이면 빚이 생깁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힙니다.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만남이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하고 그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편안함이 사라지고 긴장만 남습니다. 이것은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가 부족해서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 조건을 걸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보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구분입니다. 조건 없이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껏 5가지 위험한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다른 상황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놀랍도록 같습니다. 이 말들은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노력보다 나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는 3가지의 차가운 생각 방식을 공통적으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 말은 자기 책임을 피합니다. 두 번째 말은 상대의 자율성을 침범합니다. 세 번째 말은 남의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네 번째 말은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5번째 말은 관계를 거래로 만듭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남의 행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얼마나 솔직하게 살고 있는지 미리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화가 나서, 혹은 실수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그 사람의 기본 태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다산의 지혜처럼 함께할 사람을 고를 때는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드러내는 책임감과 존중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가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방어책입니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실수해도 이해받고 도전하면 응원받습니다.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받고 실패해도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선택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 쓸 시간은 없습니다. 긴 세월 동안 좋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당신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았고 상처받아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력을 해로운 관계를 참아내는 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기준은 남을 판단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소중한 삶과 힘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에게 내 시간을 쓸지 선택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 몇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함과 고통을 주는 관계를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리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이로운 관계를 현명하게 고르는 사람이 되셔도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멀어진다고 해서 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길을, 상대는 상대의 방식대로 사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산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현명하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가려내고 당당하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라 고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 그것이 곧 가장 고귀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산의 지혜로 인생 후반부를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나눠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